너 같은 애가 사람을 살린다고? 웃기지 마. 네가 죽였어. 네 손으로. 하리는 숨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진 찰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공황방송, 그리고 무전기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을 듯 울렸죠. 모두 들었지? 이 꼬마가 남편을 죽였다고. 아니에요. 전 살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작은 손이 파란 약병을 움켜쥐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손에 집중되었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또 다른 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인천공항에서 조용히 옮튼 작은 떨림이었습니다. 유리 천장이 끝없이 높이 뻗어 있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었죠. 사람들 발걸음과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어내며 쉼없이 뒤엉켰습니다. 대한항공 KE-0711편 탑승 안내 음성이 울릴 때마다 웅성거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곧 파도처럼 되살아났어요. 기마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가 산만큼 무겁게 느껴졌고 손끝은 저릿하게 떨려왔지요. 하리나, 긴장돼? 조금, 아니, 많이?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넌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자동문을 지나 출국 수속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에는 명품 가방과 대형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처음 비행에 들뜬 아이들, 짜증 섞인 표정의 직장인, 휴가 복귀군인, 그리고 할인 또래로 보이는 외국인 아이까지 모두가 바쁘게 스쳐갔습니다. 할인은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진짜 괜찮을까? 무슨 말이야? 거기 가서 혹시 나 뒤처지면 어쩌지?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 넌 지금도 충분히 앞서 있어. 잠시 말을 고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나이를 보지 않아. 네가 아는 건 틀리지 않으니까. 응. 그때 사람들 틈에서 날카로운 무전기 소리가 튀어올랐습니다. 응급 환자를 찾는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휠체어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고 할인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죠. 도윤은 할인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게이트 13이래. 불길한 숫자 아니야? 행운의 숫자일 수도 있지. 두 사람은 그렇게 게이트 13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리 위 전광판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번쩍였고 그 가운데 뉴욕 JFK라는 글자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답니다. 게이트 13 앞은 한층 더 북적였어요. 전광판에는 K-0711편 탑승 예정이라는 문구가 반짝이며 전멸했답니다. 유리 너머 활주로엔 붉고 푸른 불빛들이 쉴 새 없이 오가더라고요. 멀리서는 이륙하는 비행기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여권과 탑승권을 두 손으로 꼭 쥐어주었죠. 여기서부터는 네가 혼자 가야 해. 아빠는 못 들어와? 여기까지만. 저기 보이지? 저 문 지나면 진짜 출국이야. 할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손끝으로 탑승권 가장자리를 살살 어루만졌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죠. 하리나, 응. 긴장돼도 네가 보는 대로 해. 네가 아는 게 틀리지 않아. 사람 살리는 건 나이 안 본다. 그래, 맞아? 그 말과 함께 도윤은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순간 할인의 심장이 쿵 하고 뛰다 잠시 멎는 듯했죠. 아버지 점퍼에서는 오래된 비누 냄새와 옅은 소독약 향이 섞여났답니다. 잘 다녀와. 거기서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아빠도 울 거잖아. 아닌데? 둘은 동시에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곧 이어진 건 조용한 작별이었습니다. 하리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게이트 13 앞 의자에 홀로 앉았어요. 등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눈앞 풍경은 어수선했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서양 여성 한 사람이 직원에게 날카롭게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지친 듯한 중년 남성이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젊은 임산부는 눈치 보며 자리를 옮겼고 군복 입은 청년은 피곤한 얼굴로 귀마개를 낀 채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하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내려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3번 게이트. 그 숫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하리는 게이트 13 앞 의자에 조용히 앉아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 안내방송이 뒤섞여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럽더군요. 바로 그때였죠. 명품 코트를 휘날리며 한 여자가 성큼성큼 나타났습니다. 금빛 장식이 달린 커다란 가죽 가방과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가 번쩍였고 완벽히 고정된 머리카락 아래 얼굴은 잔뜩 찡그려져 있었어요. 내 짐이 어디 있죠? 1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확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 값을 냈어요. 완전 말도 안 돼요. 공항 직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줄을 선 다른 승객들도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요. 엘리는 주변을 훑어보더니 한국어로도 몇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억지로 익힌 듯 꺼끌꺼끌한 발음이었어요. 서비스, 최악, 사람, 멍청.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귀만 그 대화에 쫑긋 세웠습니다. 짧은 영어 문장 사이로 엘리의 성격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엘리는 손가락으로 직원의 가슴을 툭툭 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 말 알아듣나요? 영어로 말해요. 죄송합니다, 손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노력이라고요? 노력은 싫고 결과를 원해요. 사람들 틈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얼굴을 돌렸고 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려는 아이를 달래며 자리를 옮겼어요.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은 무심히 고개를 돌린 뒤 지친 얼굴로 가슴을 살짝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시선이 잠시 그 남자에게 멈췄지만 곧 엘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다시 가르며 퍼졌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국제공항이라는 곳 맞아요. 하리는 마음속으로만 그 문장을 영어로 따라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더욱 꼭 쥐었죠. 말로는 차마 꺼내지 못했지만 어린 가슴 속에서 조용한 불편함이 움트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직원에게서 가방을 거의 빼앗듯 받아들였습니다. 화가 아직 식지 않은 얼굴엔 잔뜩 인상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대합실을 천천히 훑어보며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여기 정말 최악이에요. 엘리는 성큼성큼 걸어가 임산부 옆 빈자리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임산부가 몸을 일으키자 엘리는 차갑게 눈을 흘겼어요. 뭐요? 내가 당신보다 이 자리 더 필요해요. 제가 먼저 앉아 있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그 목소리는 대합실 전체가 들을 만큼 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모였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죠.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작게 욕을 뱉고는 귀마개를 꽂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는 주변을 다시 훑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누가 저 아기 좀 조용히 시킬 수 없나요? 그 순간 할인과 엘리의 눈길이 맞부딪혔습니다. 엘리는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비웃듯 코끝을 올렸죠. 귀엽네. 혼자 여행 중이니?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꼭 맞물렸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죠. 멀찍이 앉아있던 찰스가 갑자기 가슴팍을 두드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거칠게 숨을 골라 잡으려 했었어요. 그러나 엘리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본 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근거 없는 불길함이, 알 수 없는 꺼림칙함이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일렁였어요. 전광판 불빛이 바뀌는 순간 기계음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대한항공 K2071편 뉴욕행 탑승 예정입니다. 라는 안내가 대합실을 가득 메웠어요. 방송이 울리자 사람들은 줄을 맞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긴 줄을 바라봤지요. 엘리는 명품 코트를 우아하게 걸친 채 휴대폰 화면을 슥슥 넘기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찰스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은 채 천천히 가슴팍을 눌렀어요.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짧고 거칠어졌습니다. 하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이 찰스의 떨리는 손끝에서 어깨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찰스는 깊이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목에서 쉰 공기만 새어나왔어요. 주변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하린의 귀에는 찰스의 거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 1등석 줄이 왜 이렇게 느려? 이 공항 정말 형편없네. 잠깐, 나 문자 보내고 있잖아. 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스의 몸이 앞으로 휘청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대합실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따랐어요. 사람 쓰러졌어요. 의사 있어요? 의사. 아기 좀 잠깐만 비켜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둥글게 원을 만들며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울음, 캐리어가 끌리는 소리, 이어지는 방송, 안내가 뒤섞여 대합실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빠져들었어요. 하리는 숨을 꾹 삼키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찰스의 창백한 얼굴과 가빠르게 오르내리는 가슴팍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지요.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뭐라도 해. 그러나 주변 누구도 곧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무전기를 움켜쥔 채 우왕좌왕했고 군복 차림의 청년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그때 할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작은 손이 캐리어 손잡이에서 천천히 떨어졌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찰스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불규칙하게 들썩였고 입술엔 파란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얼어붙어 버렸죠. 구급차 불러요. 지금 당장. 이 사람 죽어가잖아요. 구급차는 오고 있습니다. 몇 분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그 몇 분이 없다고요. 엘리는 팔을 휘둘러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모두 얼음처럼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누구든 도와요. 의사 계신가요? 의사요. 제 세동기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곧 가져올게요. 엘리는 직원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국제공항이면 뭐 합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요? 여사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살리라니까요. 그때 하리는 사람들 틈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었지만 시선은 오직 찰스에게로 향했어요. 야, 가방,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가방, 주머니. 하린의 눈에 찰스 격 가죽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옆면 태그에 작은 약통 그림이 새겨져 있었죠. 하린은 조심스레 한 발 내디뎠습니다. 엘리의 고함과 주변의 소음이 귀를 때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어요. 가방 안에 약이요. 그녀는 사람들을 살금살금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해졌죠. 찰스의 가슴이 들썩이며 짧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날카로운 비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공항 대합실은 금세 소란으로 뒤덮였죠. 얘 죽어가요. 누가 좀 뭐라도 해줘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요. 저희가 구급차 불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요. 얘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진 찰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 놓인 가방 측면에 붙은 심장 약물 태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보여줬던 응급키트와 똑같은 표시였죠. 이거야.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하린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끝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고함, 아이의 울음, 무전기 소리가 뒤엉켜 목소리가 묻혀버렸죠. 하리는 심호흡을 한 뒤 한껏 더 크게 외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찰나처럼 짧은 순간 소란이 멎었습니다. 엘리자베스마저 놀란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약이 있어요. 그의 가방 왼쪽 주머니예요. 심장약이에요. 지금 당장 투여해야 해요. 약이요? 네, 파란 뚜껑 약병이요. 열어주세요. 서둘러요. 직원 한 명이 허둥지둥 가방을 열어 파란 뚜껑이 달린 약병을 꺼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또박또박 지시를 이어갔어요. 절반만 투여하세요. 혀 밑에 넣으면 다시 숨 쉴 수 있어요. 작은 소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기묘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녀의 말을 따랐고 순간의 정적이 공항을 감싸 안았죠. 직원이 파란 뚜껑 약병을 들자 엘리가 번개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싸늘한 기류가 공항 대합실에 번졌어요. 뭐 하는 거야? 저 아이 말 듣지 마. 직원은 움찔하며 손을 내려다봤죠. 그게 약이라고, 심장. 쟤는 애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인은 거친 숨을 고르고는 엘리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지금 아저씨는 심장 발작 중이에요. 이건 처방된 약이에요. 지금 투여하지 않으면 못 버티실 거예요. 닥쳐. 네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이 그분을 죽이고 있어요. 엘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저리 비켜. 경비 불러. 바로 그때 군복 차림의 청년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 말 먼저 들어보는 게. 넌 빠져. 다들 쓸모없어.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승객들의 표정은 서서히 변했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는 13살 소녀가 더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하리는 다시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탁해요. 반 분량만 혀 밑에 넣어주세요. 지금요. 감히 그러기만 해봐. 직원은 엘리와 할인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할인의 단단한 눈빛에 이끌리듯 약병을 열었어요. 엘리의 날선 외침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할인의 작은 손이 약병을 받아들고는 찰스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파란 뚜껑의 약이 찰스의 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숨조차 삼킨 채 그를 바라봤죠. 찰스의 가슴은 여전히 들쑥날쑥 움직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이러다 그 사람 죽어. 이건 원래 그분 약이에요. 보세요. 네가 의사라고 생각해? 겨우 어린애잖아. 하리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녕. 저 이 약 알아요. 1분이면 효과가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엘리가 할인의 팔을 잡아 끌려던 순간 태성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아이 말을 한번 믿어봅시다. 빠져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해.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불안한 표정의 임산부가 아기를 안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그 아이 말 들으셨어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 가져오라는 말도 정확했어요. 엘리의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스의 입술 사이로 가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슴도 서서히 그리고 일정한 박자로 올라갔다 내렸죠. 숨 쉰다. 숨 돌아왔어? 하리는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안정을 유지해야 해요. 맥박 좀 확인해 주세요. 계속 호흡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민지는 서둘러 찰스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엘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저 아이 때문일 리가. 찰스의 가슴이 서서히 고른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푸르던 입술엔 옅은 분홍빛이 번져왔어요. 주변에 스며든 긴장감이 한순간 물러나더니 숨죽였던 사람들의 호흡이 탁 풀려나왔죠. 숨 돌아왔어요?
살았다! 기적을 지켜보던 승객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여전히 믿지 못한 듯 손을 허공에 휘저었어요. 아니야. 저 아이가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때 흰 제복을 입은 공항 의료팀 2명이 들것을 밀며 달려왔습니다. 여성 의료진이 급히 맥박을 재고는 눈을 크게 뜨더니 말했죠. 누가 약을 줬습니까? 이 아이가 지시했어요. 약 찾으라고. 정확했어요. 이 약이 없었으면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말이 끝나자 술렁임이 잇따라 번졌습니다. 엘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저 아이가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살렸습니다. 판단이 정확했어요. 하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찰스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움직임이 느껴졌죠. 깨고 계세요.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들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 큰일 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올랐습니다. 태성은 모자를 벗어번쩍 들고 활짝 웃었고 임산부는 눈물을 삼키며 감탄했죠. 진짜 대단한 아이네. 엘리는 우레 같은 박수 소리에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체면을 잃은 그녀는 주위를 노려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당신들 모두 미쳤어. 하나같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비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은 단 하나, 작은 소녀 기마린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에 가려진 찰스의 가슴이 느릿느릿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이 손끝으로 맥을 짚더니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곧 의식도 깨어날 거예요.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엘리는 떨리는 손끝을 모은 채 의자 끝에 몸을 기울였어요. 찰스, 여보, 내 말 들려요? 찰스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눈동자가 빛을 되찾았죠. 눈 떴어요. 살았다. 엘리는 황급히 남편의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봤는데. 아닙니다. 이 아이 덕분이에요. 엘리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소녀가 약을 찾아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판단이 정확했어요. 찰스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엘리를 지나 하린에게 머물렀죠. 하린은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였죠. 네가 나를 살린 거니? 네, 찰스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엘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요. 찰스, 저 아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 거예요.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생존 확률은 없었을 겁니다. 저 애가 살린 거네. 진짜 대단하다. 저 정도 침착함은 어른도 힘든데. 엘리는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죠. 모두가 할인에게 경외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과 언론 카메라가 대합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플래시가 번쩍이며 혼란스러운 순간이 한 컷 한 컷 기록됐죠. 응급 상황 맞습니까? 구한 게 이 아이라고요? 네, 정확한 지시 덕분에 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이었어요. 찍지 마. 내일이야. 남편분이 방금 심장마비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어 해요. 환자는 안정됐습니다. 이동 준비하세요. 저 아이 기록에 남겨야 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공식 보고에 담길 거예요. 이 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13살 맞아요? 대단하네요. 그만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들 바보 같군.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들거 위에 누운 찰스가 흐릿한 눈으로 엘리를 바라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레스, 찰스, 너무 무서웠어. 나 내 말 듣지 못했어. 엘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찰스는 고개를 돌려 할인을 바라봤죠. 이름이 뭐지? 김아린. 할인. 잊지 않겠어. 그 순간 대합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엘리에게서 완전히 떠나 작은 소녀에게로만 쏠렸거든요. 들것 위에서 찰스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휘청거리는 숨결 속에도 단호한 기운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순간 대합실을 메우던 웅성거림이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죠. 찰스, 말하면 안 돼요. 쉬어야 해요. 그만. 엘리자베스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찰스는 고개를 돌려 할인을 또렷이 바라봤어요. 이 소녀가 내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니야. 얘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아이의 판단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희 모두 목격했어요. 찰스의 시선이 천천히 아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죽음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소리를 질렀죠. 모두를 모욕했고 저 아이까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당신이 걱정돼서 그랬다니까요. 아니요. 당신이 두려워한 건 자기 자신과 체면, 편안함이었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나까지도요. 찰스, 제발. 그만해요, 리즈. 대합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휴가 복귀 중인 군인, 배를 감싸진 임산부,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이 숨소리마저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자연스레 작은 소녀, 할인에게로, 그녀가 일궈낸 기적에게로 모여들었답니다. 보안요원 사이로 기자들이 다시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순간순간 번쩍이는 빛의 대합실 공기가 더 뜨겁게 달아올랐죠.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이 귀에 스쳤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맞아. 뉴스에서 봤어. 그 회사 CEO 아니야? 의료 쪽 세계 1위 기업 윌리엄스 그룹 회장? 엘리는 얼굴이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찰스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예, 찰스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메디컬의 CEO죠. 대합실이 일순 술렁이더니 휴대폰 셔터 소리와 탄성이 뒤섞여 번져나갔습니다. 엘리는 허둥대며 변명을 내뱉었어요. 찰스, 허니. 난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마. 그는 시선을 돌려 작은 체구의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하리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떨림을 참으며 서 있었죠. 할인,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난 뭐든 보답하겠네. 저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넌 내 보호 아래 있어. 전액 장학금, 전폭 지원, 필요한 건 뭐든 해주지.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이는 그냥 그리고 당신, 우리 끝이야. 뭐라고? 당신은 날 모욕했어. 오늘이 모든 걸 증명했지.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마. 엘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기세초톤 목소리는 끊겨버렸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더 큰 환호와 박수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고마워요, 소녀. 할인의 볼은 살짝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차분했답니다. 그 순간 공항 대합실은 작은 영웅의 이름을 부르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찰스의 단호한 한마디가 공항 대합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듯 찰나의 정적이 드리웠죠. 엘리자베스는 믿기 힘들다는 듯 피식 웃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발끝엔 초조함이 어른거렸어요. 할인 곁으로 시선이 번뜩이더니 그녀는 손가락으로 아이를 겨눴습니다. 우린 끝이야.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찰스, 당신은 방금 죽을 뻔했어. 이보다 더 확실할 순 없어. 다 저 애 때문이야. 얘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 관심 받으려고. 그만하시죠. 맞아요. 다 봤어요. 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더는 소란 피우지 마세요. 닥쳐. 전부. 너희가 뭔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순간 보안요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엘리자베스 앞을 가로막았죠.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난 그의 아내야. 이제 아니야.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시선은 차갑게 곤두섰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를 악문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게이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대합실엔 다시금 깊은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딘가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운처럼 길게 말이에요. 군인의 손바닥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곧 임산부와 다른 승객들이 그 박수를 따라쳤죠. 순식간에 게이트 13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답니다. 잘했어, 꼬마야. 정말 고마워요. 영웅이네. 영웅. 저 나이에 저런 침착함이라니. 하리는 당황한 듯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붉게 달아오른 귀끝이 그녀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김아린 13살이에요.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그냥 괜찮아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지만 하리는 고개를 푹 숙였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들것 위에 찰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할인, 방금 한 말 진심이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저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책임질게. 주변에서 또 한 번 탄성이 터졌답니다. 대한민국 소녀 최고. 정말 멋진 아이예요. 그 순간 박수와 환호가 공항 천장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게이트 13 전광판이 밝게 빛났습니다. 전광판에는 탑승 시작 KE 0711편 뉴욕행이라는 안내가 깜빡였죠. 게이트 13 앞 대합실의 소라는 어느새 가라앉았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스쳐간 자리엔 잔잔한 여운만이 머물렀죠. 전광판에는 KE 0711편 탑승 시작이라는 글씨가 깜빡이며 승객들을 불러냈어요. 하리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귀가 아직 얼얼했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고요했답니다. 바로 그때 군복 차림의 청년이 모자를 벗어들며 다가왔어요. 꼬마, 미국 가서도 잘해내. 감사합니다. 통로 옆에 서 있던 임산부가 아기를 품에 안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아기도 덕분에 무사해요. 괜찮아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수속 창구 근처에서 민지가 조심스레 다가와 미소를 띄웠죠. 혹시 다시 한국 오면 꼭 들러주세요. 네, 그 순간 들것에 실린 찰스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찰스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할인, 네, 다시 만납시다. 약속합니다. 네, 꼭 다시 뵐게요. 둘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고 곧 찰스는 의료진과 함께 복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캐리어를 다잡았어요. 게이트 13 앞 탑승 구문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비행기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하리는 창밖에 깜빡이는 활주로 불빛을 바라봤어요. 공항의 소라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졌고요. 귓가엔 엔진이 낮게 울리는 진동만 남았답니다. 하리는 살짝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할인아, 아빠, 무사히 탔지? 이제 곧 떠. 잠시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내 조명이 은은하게 낮아지고 활주로 끝이 멀리서 반짝였어요. 사람 살렸구나. 응, 잘했다. 짧은 칭찬에 할인의 목이 살짝 메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웃음이 피어올랐죠. 아빠, 나 괜찮을 거야. 나도. 통화를 마치고 할인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긴 숨을 고르는 것처럼요. 잠시 뒤 부드러운 기내 안내가 퍼졌습니다.
K071편 활주로로 진입합니다. 하리는 창문에 이마를 살포시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곧이어 비행기가 속도를 올리자 활주로 불빛이 길게 지나가며 검풀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음악학교 로비였습니다. 벽에 걸린 포스터가 시선을 붙잡았어요. 영 비르투오소 콘서트, 특별 게스트 김아린, 그렇게 적혀 있었죠. 사람들 사이로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리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섰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한층 깊어져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 자리를 옮기자 커튼 뒤 조명이 어스름하게 깔려 있었어요. 하리는 숨을 고르며 화를 내려놓았죠. 그때 조용히 열리던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낯익은 영어 억양이 귀에 들었어요. 내가 말했죠.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찰스 씨, 문간에는 건강을 되찾은 찰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김 마에스트로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할인이에요. 찰스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할인, 너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고개를 들었죠. 엘리자베스와는 정리했어. 병원도 내 인생도 새로 시작했지. 하리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도 잘했어. 이제는 그날의 어린 소녀가 아니더군. 같은 시각 한국의 작은 시골 병원이었어요. 진료실에서 도윤은 아이 환자의 청진기를 떼었습니다. 벽걸이 TV 뉴스 자막이 조용히 흘러갔죠. 한국인 소녀 김아린, 뉴욕 콘서트 전성 매진, 생명의 은인 사건 이후 화제. 도윤은 손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어요. 사람 살리는 건 나이 안 본다더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구름을 가르며 올라가고 있었죠. 몇 달이 더 흐른 뒤 인천공항 게이트 13번 출구였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오는 승객들 속에 할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걸어 나오던 순간이었죠. 그 앞에 제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옆에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가 서 있었어요. 너 혹시 그때 그 애? 맞아요. 이름이 할인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세 사람 주위로 조용한 박수가 번졌습니다. 소리보다 마음이 더 크게 울리는 오래 남는 박수였어요.